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곧 3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축적해온 무기체계 개발 능력, 국방 예산 확대, 방산 수출 구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 세대 전투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실제 성능 검증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중동의 핵심 국가인 UAE 고위급 인사가 KF-21에 직접 탑승했다는 사실이다. UAE는 이미 세계적으로 방산 투자에 적극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 이 정도의 직접적 검증을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UAE가 KF-21 조종석에 앉아 내부 시스템을 확인하고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운영 능력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본 것은 한국 항공전력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확실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단순 시승이나 행사 참여가 아니다. UAE가 현대전의 핵심이자 미래 군사력 경쟁의 중심인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UAE는 약 29조 원 규모의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수치는 단순 구매 계약을 훨씬 넘어 향후 KF-21 블록 업그레이드와 연동된 기술 협력, 장기 운용 체계 구축, 부품 생산 라인 분산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다. 즉, 한국이 KF-21을 단일 전투기 플랫폼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변화는 한국 국방산업의 위상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군사력의 위계 자체를 재편하는 타금력을 가진다. 문제는 UAE의 이 움직임이 주변 국가들의 즉각적인 충격을 던졌다는 점이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예상보다 더 큰 혼란에 휩싸였다. 필리핀은 현재 노후 전력을 대체해줄 주력 전투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예산, 기술 의존, 장기 정비 인프라 문제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 그런데 UAE가 KF-21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소식은 필리핀의 우선순위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UAE가 들어오면 생산 라인과 공급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KF-21 확보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충격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공동개발 파트너라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 기술 이전 협의 지연, 지급 일정 불이행 등으로 KF-21 개발 과정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UAE가 29조 원 규모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놓쳤던 기회를 다른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UAE는 재정 능력, 외교적 신뢰도, 기술 협력 참여 의지가 모두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도 훨씬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정부의 국방 협상 능력을 두고 비판 여론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국제적 반응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항공기 한 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종합기술력, 산업 기반, 외교적 신뢰도까지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분야다. 한국이 KF-21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여러 국가가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지금의 흐름은 향후 10년 내 한국 군사력이 질적 중심축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KF-21 자체의 성능과 한국 항공기술의 성장 속도다. 기체 설계, 스텔스 구조, 장비 통합 능력, 센서 융합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진척을 이루면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구매국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는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UAE의 탑승 검증은 군사 외교의 판도를 바꿀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전투기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중간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세 번째 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3위 군사력 국가로 평가되는 시점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 단순한 국방비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자립도와 방산 영향력이다. 한국은 지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으며 KF-21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사 질서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UAE 탑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즉각적인 충격이 확산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군사력의 축을 바꿀 결정적 순간에 도달했음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UAE의 KF-21 탑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동과 동남아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UAE는 방산 분야에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기존 강대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온 국가지만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전략적 균형을 추구해왔다. 그런 UAE가 한국 전투기 플랫폼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은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군사 정책의 방향 전환을 암시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중동에서 전투기 시장 경쟁은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네트워크 전반과 연결되기 때문에 UAE의 이 결정은 파급력이 매우 크다. UAE가 KF-21을 눈여겨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성능과 비용 대비 효율뿐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 시장은 정치적 제약, 수출 통제, 장기 인증 절차 때문에 구매국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전략 기술을 통합하면서도 각 국가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UAE는 이미 FA-50 플랫폼을 간접적으로 검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항공기 생산 프로세스와 정비 체계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F-21 시승은 단순한 평가 단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파트너십 진입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동의 한 군사 전문가는 UAE가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첫째는 기술 접근성 확대다. UAE는 미국산 첨단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각종 제한을 경험해왔다. 두 번째는 비용 구조의 안정화다. KF-21은 개발 진행 속도가 빠르면서도 유지비 절감 구조가 강점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는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 강화다. UAE는 미래전에 대비한 정밀 타격, 스텔스 대응 능력, 장거리 작전 범위 확보 등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과의 공동 개발은 이 부분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UAE의 변화는 다른 중동 국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F-15와 유럽 전투기를 운영해왔지만 전력 현대화 계획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다. 카타르는 이미 라팔과 타이푼을 도입했지만 조만간 추가 대체 기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보여준 전투기 개발, 항공기, 정비, 부품 산업, 무장 통합 능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영하는 한국식 시스템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모델이다. UAE의 KF-21 참여 가능성은 이러한 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중동에서 새로운 군사축을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UAE의 선택이 중장기적으로 전투기 시장 판도를 흔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존의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F-35, 유럽의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이 양분하고 있었지만 KF-21이 새로운 경쟁축으로 등장하면 여러 국가가 정치적 제약 없이 전략적 무기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궁, 잠수함, 구축함 등에서 세계적인 수출 흐름을 만들어왔다. KF-21의 중동 확산은 전 세계 방산 구도에서 한국의 비중을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UAE가 KF-21 탑승을 결정한 내부적 이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독자적 항공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미중 경쟁, 이란 변수, 호르무즈 해협 위기 등 지역 안보 리스크는 전투력의 질적 향상을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었다. UAE는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일부를 확보하고 장기적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UAE의 목표와 가장 잘 맞는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탑승 과정에서 UAE 측은 항전장비 구성과 데이터 링크 능력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KF-21의 핵심은 기체 성능뿐 아니라 센서 융합과 네트워크 전 중심 전투 개념이 결합된 구조다. UAE는 이를 통해 한국이 단순 항공기 제조국이 아니라 미래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KF-21의 확장성이 매우 높아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 또는 스텔스 기능 강화 버전 개발 시 참여 여지가 넓다는 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의 군사 외교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은 그동안 무기 수입국으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공급국으로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UAE의 관심은 한국이 국제군사협력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KF-21이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순간 한국 군사력의 위상은 단순 점수나 순위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으로 측정되기 시작한다. 중동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KF-21 공동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동맹 구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파트너와 안정적인 협력을 구축한다면 한국 군사력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오르게 된다. UAE의 선택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UAE의 KF-21 탑승 소식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국가 중 하나였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노후 기종 대체가 시급하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주력 전투기 도입을 필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예산 제약, 장비 유지 보수 인프라 부족, 외교적 선택지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이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UAE가 KF-21 공동개발 단계에 접근할 가능성이 알려지자 필리핀 내부에서는 큰 불안이 퍼지고 있다. 한국이 중동 대규모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면 생산 일정이나 공급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필리핀은 최근까지도 F-16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미국의 조건과 비용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다. 반면 KF-21은 성능과 가격, 장기 운용 구조까지 고려했을 때 필리핀 공군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필리핀은 실제로 FA-50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 항공기의 정비 체계와 교육 시스템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KF-21 도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UAE가 참여하게 되면 필리핀이 원하는 시점에 기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필리핀 국방부 내부에서는 생산 라인 배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AE는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동개발 참여가 현실화되면 공급 일정이 UAE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주변국과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투기 확보 시기가 늦어지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남중국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필리핀 영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군 전력 강화는 단순한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에 가까운 문제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전혀 다른 형태의 충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해왔지만 분담금 문제와 기술 이전 협상 지연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현지 기술진 파견 문제에서도 갈등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신뢰가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UAE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자신들이 놓쳤던 기회를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충격은 정치적 이유와 산업적 현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참여하면서 자국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부 기술 이전을 확보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과 내부 조율 문제로 인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UAE가 29조 원 규모의 공동개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장기 전략에 큰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UAE는 재정, 인력, 인프라, 국제 신뢰도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한국과의 협력 속도도 훨씬 빠르다. 인도네시아가 지연되는 동안 UAE가 주요 파트너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위협이 형성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부 전문가들은 이번 UAE 움직임이 인도네시아에 두 가지 압박을 준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공동개발 참여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이다. 한국은 파트너십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향후 KF-21 생산량 배분과 기술 협력의 우선순위 변화다. 인도네시아가 초기 단계에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다. 한국은 KF-21 사업의 신뢰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협력국을 필요로 한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해온 점은 명백한 리스크로 작용했고 사업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반면 UAE는 확실한 자금력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한국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파트너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놓친 기회를 UAE가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것이다. 이러한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군사 질서를 재편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필리핀은 전력 확보 시점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될까 긴장하고 있다.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국제적 파장은 한국 군사력의 영향력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지역 단위의 방산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투기 경쟁의 중심에서 전략적 구도를 재정의하는 핵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이 KF-21을 중심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자 주변국과 주요 강대국들의 분석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군사력 확장이 기존의 전력 균형을 흔들 수 있는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왔고, 각국의 전력 선택은 정치적 제약과 공급 구조에 따라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플랫폼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가가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의 성공이 아니라 국제 군사 시장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급격한 도약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놀라움을 주고 있다. 전투기 개발은 수많은 국가가 도전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스텔스 기술, 센서 융합, 항전 장비 통합, 무장 운용 체계 등 각각의 분야는 독립적으로도 난도가 매우 높지만 이를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 국가적 역량을 요구한다. 한국은 이러한 복잡한 요소를 빠른 속도로 조합해 실질적인 전투 플랫폼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세계 군사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KF-21의 시제품 단계가 예상보다 정교했고 시험 비행 성공률도 매우 높았다는 점은 한국이 항공기술에서 새로운 분기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의 상승세는 아시아 지역의 전략 구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F-35 중심의 항공 전력을 구축하면서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지만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항공 전력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변국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국은 이 두 국가와는 다른 방향의 성장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기술 기반을 활용하면서도 독자 개발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여러 국가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점은 명확한 차별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동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기존의 미국이나 유럽에 의존했던 무기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국가들은 모두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 한국은 기술력, 가격, 경쟁력, 공급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함으로써 그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도 한국산 방산 플랫폼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KF-21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다. 한국이 단일 무기 공급국을 넘어 중동 전력 체계 재편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내부에서는 더욱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개발국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방산 기술은 항공, 전자, 정밀공학, 복합소재, 센서 산업 등 수많은 첨단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이 KF-21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 기반은 군사력 강화를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 생태계를 구축한 국가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 협력 모델을 통해 여러 국가의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전투기 생산과 정비, 부품 공급망을 다국가 체제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방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은 자체 산업 보호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파트너 국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국가가 한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세계 군사력 분석기관에서는 이미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군사력 순위 상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순한 병력 규모나 국방비만으로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
기술력, 무기체계 자립도,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동맹 네트워크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점수를 상승시키고 있으며 각국의 전력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산 기술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초고속 성장 구조는 한국이 세계 3위권 군사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중견국이 아니라 국제 안보 구조를 직접 설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의 힘을 증명해왔고 KF-21은 그 정점에 놓인 전략 자산이다. 세계 여러 국가가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에 주목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군사력의 위상이 재정이 되는 순간이다. 한국이 기술, 외교, 산업 구조를 동시에 발전시키면서 국제 군사 질서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미래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내부에서도 이 전투기가 가져오는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통해 군사 자립도를 높였다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복합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개발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구조를 설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한국 국방 정책 전반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우선 한국 공군의 전력 구조 자체가 크게 재편되고 있다.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 교체뿐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 체계를 갖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KF-21은 고성능 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다수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공군 지휘 통제 체계와 연동하여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 전투기 교체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미래전 양상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력 도약으로 평가된다. 또한 KF-21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항공전자 기술과 레이더, 임무 컴퓨터, 무장 통합 능력은 한국이 향후 더 높은 스텔스 수준의 플랫폼이나 유인무인 목합 전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유인기와 무인기를 연동해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KF-21은 향후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장거리 정찰기 및 전자전 플랫폼과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한국의 전력 확장성을 크게 높여준다. 한국 방산산업은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다. 항공기 개발은 수천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초대형 산업 생태계를 요구한다. KF-21이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항공기 부품 산업, 전자장비 제조기업, 복합 소재 기업, 정비기술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단순 조립 중심 구조가 아니라 핵심 장비와 시스템을 자국 기술로 개발하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기술 자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KF-21이 국제전투기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한국은 기술 수출과 군사 외교에서 새로운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 구매 계약을 넘어 장기 정비 지원, 기술 이전, 부품 공동 생산 등 구조적인 동반 성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구매국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KF-21 관련 협력 요청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쏟아지는 이유도 이와 같은 신뢰 기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전투기 플랫폼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구매국은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이러한 신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정 블록이나 강대국의 영향력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독자적 외교 전략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국가와 균형 잡힌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이 때문에 KF-21은 무기 체계를 넘어 한국의 외교력과 국제적 입지를 상징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이 군사력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총체적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세계 군사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기술 자립도 전략 외교, 산업 구조, 전력 운영 능력이 모두 결합되어야 한다.
한국은 KF-21 프로젝트를 통해 이 모든 요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시키는 희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방산산업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한국 군사력이 외형뿐 아니라 내실까지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공군이 KF-21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항공전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이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여주며 주변국이 한국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F-21은 한국의 군사력 확장뿐 아니라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까지 직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한국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이 만든 기술과 플랫폼이 다른 국가의 군사 정책과 전력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무게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KF-21은 단순 기술 성공을 넘어 한국 군사력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